구전 설화 속 사건 사고를 취재하는 AI 설화 연구소. AI 설화 연구소에서 취재를 시작한 건 한 통의 제보 때문이었습니다. 거기 AI 설화 연구소죠?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이곳에 얽힌 이상한 사건이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 근처 마을에서 부모가 자식을 죽인 일이 있었어요. 도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설화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세 살배기 아이가 누군가에 의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엄마 아빠와 살던 평범한 아이를 죽인 범인은 다름 아닌 아이의 부모였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의 정신질환으로 인해 벌어진 비극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설화 연구소에서 취재를 시작하면서 뭔가 이상한 내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이의 죽음 뒤에 숨겨진 믿기 힘든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살배기 아이의 충격적인 사망 사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아이의 부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 마을 관아에 수감 중이라는 부부.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아이 하나 생긴 게 그렇게 무서운 일이 될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그 애는 처음엔 정말 예쁜 아기였어요. 근데 자꾸 내가 맞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부모가 아이를 살해한 이유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는데요. 알아보니까 부부가 아이를 힘들게 가졌더라고요. 아이를 죽일 동기가 없어 보였는데 이상했습니다. 도대체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부부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들의 과거를 재현해 보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서로를 아끼며 10년간 알콩달콩하게 살았던 부부. 단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10년 넘게 노력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배송기사 일을 했던 남편은 아이와 함께 행복해 보이는 가족을 볼 때마다 속으로 늘 우리도 아이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생각도 다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실패가 계속되자 그저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길 수 있다면 뭐라도 다 해볼 생각이었을 만큼 절박했던 그때, 아내는 인터넷에서 100일 기도를 드리고 아이가 생겼다는 글을 봤다고 했습니다. 진짜 간절했거든요. 100일 동안 매일 기도를 올렸어요. 비가 오고 눈이 와도 진짜 하루도 빼놓지 않고 드렸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내의 정성스런 기도가 통했던 건지 드디어 임신에 성공한 겁니다. 하늘이 저희 부부의 소원을 들어준 것 같아서 그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결혼 10년 만에 기적처럼 찾아온 소중한 아이. 부부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던 가족.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애가 3살이 되더니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아이 엄마는 아이가 3살이 되자 충격적인 행동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아이는 방에 앉아 있었고 방 안엔 파리떼가 가득했다는데요. 아이 손끝이 움직일 때마다 방 안의 파리떼가 방향을 바꾸며 날았다고 했습니다. 저희 애가 손을 흔들면 파리들이 줄을 맞춰 움직였어요. 마치 아이가 파리떼를 조종하는 것 같은 기괴한 상황. 그날의 기억은 엄마에게 선명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이 아빠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시루 속에 있어야 할 콩나물들이 아이 앞에 줄을 맞춰 서 있었고 심지어 움직이기까지 했다는데요. 아이가 손짓을 하면 콩나물이 하나씩 시루 쪽으로 기어가듯 움직이는데 전 제가 헛걸 보는 줄 알았어요. 황당해서 숨이 막히더라고요. 아이가 파리를 조종하고 콩나물을 지휘했다는 부부의 믿을 수 없는 증언. 심지어 아이 엄마는 아이가 사람이 아니었다는 진술까지 했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이를 죽인 사람은 바로 아이의 엄마였는데요. 처음에 경찰은 엄마의 병원 진료 기록을 토대로 산후 우울증이나 정신착란 증상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진술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합니다. 걔가 밤마다 제 귓가에 와서 속삭였어요. 곧 부활할 거야. 엄마는 첫 번째 재물이야. 라고요. 반복되는 아이의 이상 행동에 소름이 돋았다는 엄마. 아이의 아빠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내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저도 들었습니다. 애가 혼자 중얼거리던 그 말들. 때가 왔다. 셋째 애가 되면 백마와 함께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애랑 있는 게 무서웠대요. 그러다 뭔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한밤중이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얘가 제 머리맡에 서서 저를 가만히 보고 있었어요.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그날 밤 아이 엄마는 복잡한 심경에 다시 잠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아이를 다시 재우고 난 후 한참을 고민한 끝에 결단을 내렸다는데요. 부엌에서 다듬이돌을 가져와 힘껏 들어올렸다는 그녀.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선택에 대해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부활하는 것이 뭔진 몰라도 좋은 건 아닌 게 틀림없었어요. 누군가는 막아야 했어요. 아이를 다듬이돌로 짓누르던 그때 엄마는 그동안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아이 어머님의 경우 우울증이 있었는데 좀 심각하시긴 했어요. 우울증이 심할 경우 정신분열증처럼 환각 증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이를 죽여서라도 뭔가를 막아야 했다는 부부. 그들의 말은 사실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경찰은 아이 엄마가 심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사건을 취재하던 중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마을에 강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죽던 그날 밤 난데없이 하얀 말 한 마리가 나타나 강물 위를 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강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다는 흰말. 목격자에 따르면 그 말 등에는 붉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말의 죽음과 이상한 문양. 취재진이 만난 무속인은 이 사건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애기 엄마가 지혜를 죽인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은 안 믿겠지만. 무속인은 그 증거라면서 오래된 고문서를 보여줬습니다. 문서에는 작은 아이와 거대한 흰 말이 그려져 있었는데요. 문서에는 이런 문장도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셋째 애가 된 후 그가 백마를 타면 마왕이 부활하고 이 땅은 멸망한다. 섬뜩한 이 내용은 예언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떠도는 이야기였을까요? 제작진은 취재 도중 강 인근의 말 사육장에서 최근 말 한 마리가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한 며칠 전에 울타리가 무너져서 도망친 말이 한 마리 있어요. 안 그래도 죽은 말을 확인해봤는데 저희 말에 문양을 새긴 건지 아니면 다른 말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말과 아이의 죽음은 정말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의문이 커져가는 중에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마을 뒷산 숲속 깊은 곳에 버려진 절이 있어요. 거기서 기도를 드렸었죠. 아이 엄마의 말에 따르면 아이를 갖기 위해 백일 기도를 드렸던 장소가 마을 뒷산 깊은 숲속에 있는 오래된 폐사찰이었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까 영험한 장소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해서 찾아간 거였어요. 취재진은 이 사실을 무속인에게 전했는데요. 무속인은 그 장소를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곳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그 자리는 원래 봉인된 자리예요. 저희 무당 중에도 함부로 기도를 했다가 큰일이 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데는 진짜 가는 것도 뭔가를 해서도 안 돼요. 거기서 기도를 올리면 험한 놈이 들러붙게 돼요.
마을 뒷산으로 들어가 직접 폐사찰을 찾아가 본 취재진.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글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무속인이 보여준 고문서에 적혀있던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취재가 이뤄지고 난 후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건에 대한 여론도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와 말의 죽음, 그리고 고문서의 예언과 폐사찰 이야기가 드러난 후 누군가는 이 사건이 마왕의 부활을 막기 위한 희생이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3살배기 아이가 백마를 타고 마왕으로 부활해 모두를 멸망시킬 뻔한 걸 엄마가 막았다는 겁니다. 애엄마가 다 막은 거예요. 그 애가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말이 왜 같이 죽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파리와 콩나물을 조종한 아이의 행동은 물론 백마가 나타난 것까지 모두 악마들을 지휘하는 마왕의 증거라는 겁니다. 진짜로 이상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부모가 아이를 죽였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죽였으면 죽인 거지. 이제 와서 마왕 타령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그냥 변명이에요. 아이를 살해한 부모에 대한 엇갈리는 의견들. 그 아이가 정말 세상을 멸망시킬 존재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이가 억울하게 죽었고 부모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살배기 아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부모 측 변호인은 마왕의 부활을 막으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평범했던 일가족에게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 부모의 선택이 정말로 어떤 존재로부터 세상을 지킨 것이었는지 아니면 정신질환의 결과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아이의 명복을 빕니다. 몇 달 후 이웃 마을에서 또 다른 아이가 이상 행동을 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존재가 다시 부활하려는 걸까요? 아이가 죽던 그날 이후 사람들은 이곳에 특이한 이름을 붙여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나타났던 강을 용말강변, 말이 죽어서 시체로 발견된 곳을 말구렁이라고 부른 건데요. 지역의 이름에 얽힌 재미있는 구전설화. 이런 설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역에 대한 이야기로서의 역사. 어떤 지역에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풀어가는 하나의 이야기로서의 역사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야기로서의 역사라는 거죠. 즉 사실로서의 역사가 아니라 민중들이 희망하는 역사 혹은 그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인식으로서의 역사들이 지명에는 민속학적으로 들어있다. 자기 주변의 어떤 생태 환경을 어떤 식으로 인식했는가 하는 어떤 인식 방식이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의 어떤 감수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지명전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정체성을 규명하기가 가장 용이한 문화적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의 이름을 비롯해 명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전설화. 이와 관련된 설화의 특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명전설이라는 것은 지역성을 다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다 분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명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에서도 군사의 작전명이라던가 혹은 태풍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 3살배기 아이와 부모에 얽힌 기이하고도 슬픈 이야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한 지역의 이름이 되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그날 밤 아이가 죽지 않고 그 말에 올라탔더라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